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려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시작 그리고 전설적인 왕, 주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주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카리스마 넘치는 왕, 아니면 연맹을 통합한 전략가? 아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본 주몽의 모습도 떠오를 텐데 오늘은 그 뒷이야기까지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말 그대로 한반도 북쪽과 만주 지역에 걸쳐 있었던 거대한 왕국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고구려의 시작은 몇몇 작은 부족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만의 국가를 세워보자, 이렇게 뜻을 모은 게 바로 고구려의 시작이에요. 고구려는 37년에 건국된 이후 처음에는 동명성왕, 즉 주몽이 세운 작은 나라로 시작했죠. 이 당시에는 한반도의 북쪽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고구려는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연합체였어요. 부족 연합체라는 건 서로 다른 부족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뭉쳤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한 부족이 혼자 나라를 세우기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쳤던 거죠. 그 당시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노부, 게루부, 전로부 등이 있었어요. 이 부족들은 각자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고구려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였죠. 이런 부족 연합체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죠. 부족들 사이에 의견 차이도 있었을 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몽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 부족들을 잘 조율하면서 고구려는 조금씩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주몽. 주몽이라는 이름은 다들 아시죠? 고구려를 세운 창건자이자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런데 주몽이 그저 천재적인 영웅으로 왕이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주몽은 본래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모수, 어머니는 유화부인이죠. 주몽의 탄생에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유화부인이 하백, 즉 물의 신과의 사이에서 주몽을 낳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그래서 주몽은 처음부터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주몽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어요. 부여에서 점차 성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 결국 도망쳐야 했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주몽이 이끌고 온 새로운 시작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주몽은 어떻게 해서 고구려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왕권 강화에 있었어요. 주몽은 여러 부족들이 모인 연합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며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해 나갔어요. 첫 번째로 주몽은 군사력 강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궁술에 능했고 이로 인해 전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죠. 주몽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고구려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당시 부족 사회는 법이나 규율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주몽은 이를 정비함으로써 통합된 국가 체제를 세우려 했죠. 이 법령은 고구려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어요. 주몽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도 왕위 계승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주몽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 유리였는데 유리 역시 훌륭한 왕으로 성장하며 고구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런 과정에서 왕권이 더욱 강해졌죠. 주몽의 왕권 강화 정책 덕분에 고구려는 단순한 부족 연합체에서 벗어나 강력한 왕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몽의 후계자들은 그의 정책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점점 더 넓혀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나라로 시작했지만 주몽의 리더십과 왕권 강화 정책 덕분에 고구려는 점차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거죠. 주몽은 단지 고구려를 세운 창건자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후세의 강력한 왕국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리더십과 정책 덕분에 고구려는 오랜 시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죠. 주몽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고구려의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부족 연합체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에요. 고구려는 단순히 한반도 북부의 작은 나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강국으로 자리 잡았죠.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였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이후 고구려는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구려의 초기 성장은 한반도 북쪽의 부여, 옥저, 동해 같은 작은 나라들과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물론 초기엔 부족연합체로 시작한 고구려가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주몽과 그 후계자들은 국력을 꾸준히 키워가며 자신들만의 강력한 군사체제와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고구려의 주된 목표는 바로 주변 소국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었죠. 그중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는데 동해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해상 무역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거든요. 이 지역들을 정복한 덕분에 고구려는 국토를 넓히고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얻을 수 있었죠. 바로 이때부터 고구려는 점차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고구려가 정말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중국과의 대립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 대륙은 한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중국과의 접경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국경 다툼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진정한 힘의 싸움이었죠. 그 중에서도 고구려는 한나라의 현도군과 끊임없는 충돌을 겪었어요. 현도군은 한나라가 만주 지역에 세운 군현 중 하나로 고구려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죠. 하지만 고구려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발판 삼아 더 강력해졌죠. 특히 고국천왕과 미천왕 시절에는 현도군을 공격하여 한나라의 군대를 몰아내고 만주 지역에서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했어요. 고구려의 강력한 성장 배경에는 고국천왕과 미천왕의 전략적인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군사력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 안정도 신경 썼죠. 바로 이때부터 고구려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고구려의 진정한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왕은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패권 국가로 만들었죠. 그의 이름을 붙인 비석,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그의 위대한 업적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고구려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백제, 신라, 왜구까지 공격하며 한반도 전체에 걸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었던 거죠. 고구려의 군대는 말 그대로 막강했고 광개토대왕은 20년이 넘는 통치 기간 동안 무려 60차례 이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고구려의 국경을 대규모로 확장했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군사적인 확장에 그치지 않았어요.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내부 안정에도 신경 썼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죠.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 역시 고구려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장수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더욱 확장하고 내부 통치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장수왕 시기의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 중부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돼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덕분에 백제와 신라는 점점 더 고구려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고구려는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며 국가의 중심을 더욱 남쪽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로 인해 고구려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며 동북아시아에서 명실상부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만주, 요동, 한반도 북부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국가로 발전했죠. 고구려는 그 시기에 주변국들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으며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 시기 동안 단순히 전쟁을 통해 확장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와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고구려의 영향력은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 지역까지 미쳤고 그 결과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고구려가 어떻게 동북아시아에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전쟁으로 세력을 확장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리더들의 뛰어난 전략 덕분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이 고구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